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 3년간 지정된 국보와 보물을 대상으로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200여 점이 공개되는 역대 최대 전시로 성보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섹션이 마련됐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과 공불련이 템플스테이를 활용해 불교문화 전승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공불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국문화연수원 1월에서 인도 만행결사 예비순례가 진행됩니다. 순례 총도감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이 BTN 불교라디오 울림에 출연해 과정과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조계 총림 송광사가 하한거 결제 후 45일이 지난 반결제일을 맞아 호살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호살법회를 앞두고 송광사 강원 스님들이 서로 머리를 깎여주며 초발심을 되새겼습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바탕으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사회복지재단 바른법연구원이 서울 가양동에 새로운 수행처를 마련했습니다. 새 법당을 토대로 인재불사에 진력할 계획입니다. 해피 스님이 초기 불전을 인용해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에 가장 가까운 불교 입문서를 발간했습니다. 해피 스님은 오류를 방지하고 경전의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이 지난 3년간 지정된 국보와 보물을 대상으로 새 보물 납시연내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200여 점이 공개되는 역대 최대 전시로 불교문화재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섹션이 마련돼 눈길을 끕니다. 첫 소식 이동근 기자입니다. 선조들의 유구한 정신과 지혜는 물론 현대 사회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문화유산.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문화재는 단순한 즐길거리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또 하나의 매개체로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역사와 예술, 불교 문화를 한데 모은 자리, 국립중앙박물관이 어제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새 보물 납시연내 신국보 보물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최근 3년간 지정된 국보와 보물 중 83건, 196점을 공개하는 사상 최대 전시로 3가지 섹션으로 나눠 상세한 설명과 미디어 기법을 활용하는 등 이해도 향상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드리는 그런 시간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열심히 분대했습니다.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확고히 보여준다는 그런 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는 당대의 기록 문화를 소개하는데 472년의 역사가 담긴 조선 왕조실록을 비롯해 왕실의 행사를 묘사한 기사개척과 이련 스님이 저술해 문화유산의 보고로 평가받는 국보 제306-3호 삼국유사가 동반 전시됐습니다. 2부는 선조들의 미의식이 펼쳐지는 공간으로 고려 청자와 항아리 등 각종 예술품과 거대한 두루마리로 완성돼 마음의 욕망을 자연의 이상향으로 승화한 이문필 강산 무진도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려 공예품의 진수인 정영향로와 금강산의 빼어난 풍경 속 정향사의 모습을 그린 정선의 산수화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국보와 보물은 우리 한민족의 5천년 역사의 DNA가 켜켜이 쌓여있는 그러한 정수입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귀중한 문화유산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기쁜 일입니다. 3부 염원을 담다는 특별전의 핵심인데 백제불교의 정교함을 보여주는 부요 왕흥사지 사리기와 묘법 연화경 목판, 세종대왕이 지은 참불가인 월인천강지곡 등 쉽게 접하기 힘든 불교 성보가 가득합니다. 특히 고려 천수관음 보살도와 남양주 불암사 목조보살 좌상 등 불어와 불상도 함께 소개되며 정신적 토대이자 일체 중생의 평안을 염원했던 불교 문화의 본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유산 중에서 불교 문화재가 차지하는 게 거의 절반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 땅에 살았던 선조들이 간절하게 바랬던 그 염원들이 담겨 있는 어떤 사리기라든지 목판, 불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함께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숭고한 기억을 통해 문화재의 가치와 고난 극복의 위로를 담은 신국보 보물 특별전. 전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열리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도입,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 단위로 200명을 제한해 진행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됐던 국립중앙박물관 등 수도권 소재 국립문화예술시설이 내일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공공시설 운영 제한 조치 완화 결정에 따라 지난 5월 29일부터 중단했던 수도권 소재 국립문화예술시설의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속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에는 이용 인원을 수용 가능 인원의 최대 30%로 제한해 이용객 간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환경을 만듭니다. 공연장에서는 관객 최대 50%로 제한해 한 칸 뛰어 앉기를 철저히 준수하고 전자출입 명부를 운영해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이 사경장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하고 김경호 씨를 보유자로 인정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경전을 옮겨 쓰는 장인인 사경장의 높은 역사성과 예술성 등을 고려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김경호 씨를 해당 종목의 첫 보유자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씨는 전통 사경체를 능숙하게 재현하는 뛰어난 기량과 각종 교육기관에서 사경 관련 강의를 하는 등 오랜 기간 사경 전승을 위해 활동했습니다. 사경은 역사적으로 고려 불교의 성행과 함께 전성기를 맞이했고 필사와 변상도 제작, 표지 장엄 등 10여 공정을 거쳐 고도의 집중력과 장기간의 제작 기간이 필요합니다. 템플스테이는 수행자의 삶을 체험하고 현대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인데요.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템플스테이를 활용해 한국불교 문화의 전승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한국불교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인 템플스테이. 자연과 어우러진 고즈넉한 산사는 물론 도심 속 사찰에서도 수행자의 삶을 체험하고 일상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때문에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만큼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데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를 활용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공무원 불자연합회가 우리의 전통 불교 문화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어제 한국불교 문화의 전승과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템플스테이가 무엇인지, 사찰 음식이 무엇인지 일단 우리 공무원들부터 좀 아셔야 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하는 일이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을 참석하고 또 아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약은 우수한 한국 불교 문화를 바탕으로 공익에 기여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것입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이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공직사회에 한국 전통문화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공불련하고 공불련 중앙회와 지회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어떤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템플스테이와 각종 불교 문화 사업에 좀 더 쉽고 편하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협약식에 이어 단장 원경 스님과 손창동 회장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공불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템플스테이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템플하는 본사나 사찰 이런 데서 공불련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과 공불련은 업무 협약을 통해 한국 불교의 전통문화가 전승되고 공직사회에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부처님 8대 성지를 걸어서 순례하는 인도 만행결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일원에서 4박 5일간 예비순례가 진행되는데요. 순례 총도감을 맡은 서울 수국사주지 호산 스님이 BTN 불교라디오 울림에 출연해 과정과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산사음악회를 비롯해 스노보드 유망주 육성 등 문화포교에 앞장서온 서울 수국사주지 호산 스님이 어제 BTN 불교라디오 울림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월요일엔 마음산책 권경하입니다에 출연한 스님은 1시간 동안 40년에 달하는 출가 생활 속에서 수행과 포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호산 스님은 양평 상원사 주지 시절 사찰을 알리기 위해 시작한 산사음악회부터 최근 위례 상월선언 동안거 천막결사까지 많은 사부대중에게 감동을 전한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준비 중인 부처님 8대 성지 만행결사의 배경과 과정을 소개하면서 불교 중흥을 위해 사부대중이 함께 결사에 나서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월선언은 9분의 어떤 극한 수행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메시지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이제 그런 결사지 않느냐. 인도에 가는 분들은 몇 명 안 되시지만은 또 국내에서도 그 결사 정신을 이어서 많은 분들이 걷기 맹상을 하게 되고 이 불교가 결사를 통해서 계속 중흥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데 의미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인도 만행결사는 오는 11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인도 현지에서 총 1,080km를 걷는 순례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커져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연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함께하기 어려워 이에 앞서 참가자들이 직접 자신의 체력을 확인하고 45일간의 대장정에 동참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예비순례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27일부터 31일까지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일원에서 진행되는 예비순례는 참가자 70명을 비롯해 스태프까지 약 90여 명이 함께합니다. 입제일과 회향일을 제외한 사흘간 매일 30km씩 총 90km를 걸어야 하는 예비순례는 삼복더위 기간에 진행되는 만큼 참가자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호산 스님은 이 같은 걷기가 개인에게 건강을 되찾고 신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걸어보니까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좀 매력이 있더라고요.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혼자 자기와의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신 건강, 육체적인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불자들이 첫째는 많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둘째는 신심이 더 돈독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고요. 호산 스님은 다양한 결사가 대중의 정진을 이끌고 이를 바탕으로 불교가 성장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불자들이 수행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호산 스님이 출연한 월요일엔 마음산책 권경하입니다는 BTN 불교 라디오 울림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 제12대 전국 비구니회가 전국의 지회장 스님들이 모인 가운데 1차 지회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는 지난 6월 총회에서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상덕 스님 주재 아래 지회장 회의 운영 규칙의 제정과 인준이 이루어졌습니다. 운영 규칙 중 임원 구성과 임기에 대한 부분은 다음 회의 때 재논의하기로 합의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전원 찬성으로 인준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전국 비구니 회장 봉각 스님은 각 지회가 운영위원장 선도 아래 비구니회 발전을 도모하는 소통기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총림 순천 송광사가 한거 결제 후 45일이 지난 반결제일을 맞아 포살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포살법회를 앞두고 송광사 강원 스님들은 서로 머리를 깎아주는 대중 삭발일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 전통은 좀처럼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현장에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계총림 송광사의 정회사 큰방에 이른 아침부터 강원 스님들로 북적입니다. 신문지 위에 화장지와 면도기가 놓이고 스님들이 한 줄로 서서 상호간 합장합니다. 출가에 함께 공부하며 생활하는 도반들끼리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깎아주는 상목일로 송광사 강원의 오랜 전통 중 하나입니다. 학인 스님들은 다음날 포살법회에 앞서 세속의 욕망과 번뇌를 상징하는 머리카락을 깎고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안거 중에 포살 전날에 이렇게 대중 스님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삭발을 하는 날인데요. 그 의미는 아랫반 윗반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출가 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날입니다. 평소 혼자 삭발할 때보다 도반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수행에 불필요한 머리카락을 잘라내는 동시에 마음속 번뇌를 털어내는 탁마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전통 같은 것이고요. 머리가 길었으면 그냥 잘라야 되는 것이고 절에서 삭발이라는 것은
머리카락이 번뇌를 의미하잖아요. 예, 그간 2주 동안 자랐던 번뇌 같은 것들을 서로 돌아보면서 깎아내려가는. 다른 도반들은 이미 다 끝내고 목욕탕으로 향했건만 보림 스님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다들 끝내셨는데 스님은 늦게 가시죠? 그 사람마다 머리가 좀 억세고 그러면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진짜 조심히 깎아야 되니까 정성스럽게 깎아야 되니까 오래 깎았습니다. 무릎이 시릴만도 한데 보림 스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도반 스님은 오랜 시간을 잘도 참아냅니다. 조심스럽게 신경 써서 티 한 점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말끔하게 깎아주려는 그런 노력들을 느끼기 때문에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굉장히 개운하고 서로 그간 뭐 조금이라도 쌓였던 앙금이 있었다면 그런 것도 좀 가시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한편 송광사는 어제 하한거 결제일 이후 45일이 지난 반결제일을 맞아 포살법회를 봉행하고 수행 의지를 다잡았습니다. 방장 현봉 스님은 코로나19 이후 사회 변화상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송광사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시설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고요한 곳에서 홀로 할 수 있는 누구나가 쉽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수행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겠습니다. 철저한 대중생활을 통해 승가 전통을 지키고 변화하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조계총림 송광사. 포살법회로 수행 의지를 다잡으며 승보 종찰로서 한국 불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사회복지재단 바른법연구원이 서울 가양동에 새로운 수행처를 마련했습니다. 새 법당을 토대로 인재불사에 진력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법연구원이 새로운 수행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수행 도반들이 많아지면서 기존 망원동에 있던 법당이 수용 한계치에 이르러 서울 가양동에 최대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가양동 바른법연구원의 이름은 청우지혜교육원.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이사장은 새로운 공간에서 금강경을 통한 대중교화에 더욱 진력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생로병사의 무상한 세계를 탈출해서 영원한 세계, 행복의 세계, 불변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출가를 하신 분이 서가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깨달음을 얻으셔서 영혼의 세계, 행복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들한테 일깨워 주신 것이 바로 불경입니다. 바른법연구원은 주말 출가 프로그램을 통해 실천하는 신행 바람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도반들은 금강경을 함께 공부하며 배워가는 동시에 잠깐이라도 출가자로서의 삶을 느끼고 보살행을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실제 삶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느낀 도반들이 주변의 행복을 나누자 바른법연구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김원수 이사장은 금강경 가르침 실천의 패러다임으로 보살행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금강경은 보살한테 마음 닦는 법을 가르쳐준 게 금강경의 특징입니다. 저는 왜 보살을 여기서 강조하느냐 하면 특히 아한부 경전, 방등부 경전은 보살을 대상으로 하는 법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금강경만은 보살을 대상으로 한 법문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김원수 이사장은 금강경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또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수행자는 태어날 때부터 금강경이 그냥 좋은데 금강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보살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금강경은 보살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놓은 그런 가르침이고 보살의 실천 수행을 가르쳐 놓은 것이 금강경이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죽고 한 것에 중요하지 않다. 보살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금강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역 포교뿐 아니라 사회 복지 사업까지 선도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은 2023년 금강경 연수원 완공 불사까지 발언하며 정법 포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부산 홍법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의료진과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사찰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부산 홍법사는 지난 17일 금정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애쓰고 있는 직원과 의료진들에게 직접 만든 사찰 도시락 170개를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홍법사 주지 심사스님은 무더운 날씨에도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현희 금정구 보건소장과 정미영 금정구청장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도시락은 홍법사 산하 템플스테이와 한나라의 평생교육원, 홍법사 사찰음식연구회에서 마련했습니다. 근본 경전연구회 해피법당 선원장으로 초계경전 연구에 천착해온 뿌냐띠빠 해피스님이 초계불전을 인용해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에 가장 가까운 불교 입문서를 발간했습니다. 해피스님은 경전이 의도한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런 점에서 오래된 그러나 전혀 새로운 불교 입문서라고 말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소개합니다. 뿌냐디파 해피스님이 빨리 원전을 직접 번역해 초기 불전에 근거한 불교 입문서를 발간했습니다. 해피스님의 불교 입문서는 입문 과정에 해당하는 교리를 부처님이 직접 설한 가르침 원전에 입각해 상세하게 서술한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불교 입문하면 불교를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개론서 이래야 될 텐데 이 책은 만약에 불교가 이만하다 하면 그 첫 단계 그러니까 니까야에 속한 경이 요만큼 입문 과정의 주제를 대상으로 444개가 인용되어 있어요. 불교 입문서는 근본 경전 연구회의 출판 계획, 탐진치 발간을 위한 첫 단계 책으로 불교 입문서 2권 가운데 1권입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을 부제로 발간된 불교 입문서 1권은 고해를 건너 열반으로 나아가는 인생 항로를 제시하며 삶 그리고 불교, 행위의 계갈, 공덕, 희리와 옵다빠, 그리고 법들의 전개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전에 보면 까마보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소유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내가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엔 하늘에 태어날까? 그래서 그런 보통의 불교 신자에게 바른 신행을 먼저 경에 의해서 소개하는 일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불교 입문 1번이 되고요. 해피스님은 불교 입문서 1권이 2권 사실 진리를 위한 공부 이전에 버팀과 위안, 휴식, 삶의 향상을 위한 토대 마련의 과정을 안내하는 책이라고 설명합니다. 해피스님은 책을 관통하는 주제로 행위를 꼽으며 태어남이 아니라 행위가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바른 견해가 선제돼야 함을 강조합니다. 더불어 부처님이 설하지 않은 후대의 교제로 접근하며 생기는 오류를 막기 위해 모든 주제에 대해 경을 경으로 해석해 경이 의도한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런 점에서 가장 오래된 그러나 전혀 새로운 불교 입문서라고 말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제주해양문학회가 해양 14호 출판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제주 불교 문인들의 모임인 해양문학회가 지난 15일 조명철 명예회장과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간행물 해양 14호 출판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복악당 일조스님 대담과 시와 수필의 문학으로 구성된 해양 14호는 코로나19 사태로 지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작품으로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김정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의 불행이 공허함임을 깨닫고 자리 이타의 자세로 치유를 위해 모두가 마음 깊이 참회하고 노력하자고 밝혔습니다. 제주 대원정사 극락원이 대웅전 증축 낙성식과 생전 예수제 회양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7일 제주 대원정사 극락원에서 봉행된 낙성식에는 주지 청모 스님과 신도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웅전 증축불사를 원만하게 마무리한 대원정사 극락원은 생전 예수제 회양법회를 봉행하고 신도들은 대승보살로서의 삶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주지 청호 스님은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사업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